상속 자체가 세금도 많고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해야 될 일도 정말 많은데 증여는 어때요? 증여를 그래서 요즘 많이 해요. 그래서 증여 통계도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상속 통계도 안 봐도 이제 말씀 안 드려도 될 정도로 엄청 올라갔는데 상속 통계 잠깐만 말씀드리면 2016년도에 한 6,000명이 14조 정도 신고를 했어요. 근데 작년에 19,500명이 56조 신고했어요. 그러니까 3배 정도 올랐어요. 부동산 가격이 그냥 올라갔으니까. 네. 부동산. 그래서 증여도 엄청나게 올랐어요. 증여도 똑같아요. 거의 한 3배 이상 올라갔거든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 상속세가 너무 많이 나와요. 이걸 이제 인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상속세에 대해서 자산가분들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이 아주 커졌던 것도 있는데 두 번째로는 일반인 분들도 엄청 인식해요. 왜냐? 솔직히 서울이나 경기도에 집 한 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 집 한 채 있다고 그걸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자기 부자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내가 뭐 자산가야. 그냥 집 한 채를 온전히 열심히 살아서 하나를 이제 갖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내 집 있다 이 정도인데. 맞아요. 그냥 난 작아. 뭐 이 정도잖아요. 네. 근데 돌아가시면 세금 몇 억. 이거를 이제 인지해서 제가 점점 놀라는 게 뭐냐면 전 이제 상속세 업무를 거의 그래도 5년 넘게 했었으니까 예전에는 강의가 들어오더라도 1년에 강의가 진짜 들어와 봐야 한두 건. 그리고 그것도 이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CEO 과정, 뭐 자산가 과정, 막 이런 데서만 불러줬었는데 요즘은, 제가 충격 먹은 게 구청에서 강의를 해요. 구청에서 일반 주민들 대상으로 강의를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강의, 그냥 상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라는 그 일반적 보편적인 상식 수준의 하나의 카테고리가 더 생긴 거죠. 보통 요즘 아파트 한 채 평균가가 제가 찾아보진 않았는데 10억이 될걸요? 그렇죠. 서울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매가 평균이 10억이 넘으니까. 그쵸? 예. 그러니까 10억짜리 하나 갖고 있으면 세금이 그렇게 바로 막 나와요. 1억 넘게 네. 나오니까 남의 일 같지가 않죠. 네, 그래서 상속세 때문에 이제 증여를 미리미리 하자. 왜냐하면 10년이란 호흡 때문에 상속하고 나서 10년이 지나야 초기화가 되니까. 이제 왜냐면 안 그러면 다시 얹어져서 계산되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좀 저는 많이 권하고 싶어요. 사실 제가 이제 그 세대니까 3, 40대 분들까지는 미리 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거 보시는 분들이 제가 상담 많이 해봤는데 딱 두 가지예요. 이제 상담 오시는 분은 사실 첫 번째 분이에요. 왜냐면 뭐냐면 미리미리 자녀 줘야겠다. 이제 마음을 좀 여신 분들. 그런 분들만 저한테 상담 오지 솔직히 마음을 안 여신 분은 올 리가 없죠. 그렇죠. 근데 마음을 안 여신 분들 어디서 만나냐면 이제 교양 같은 강의하러 갈 때 아유 줘봤자 뭐 효도도 안 하고 막 이러세요. 막 다 주라는 게 아니에요. 다 주면 안 되죠. 왜냐면 자식들 말 안 들을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마중물은 좀 줘라. 왜냐하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저도 30대지만 20대 분들은 더 절망적일 건데 게임의 스타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임으로 표현을 하자면 진짜 기본 장비만 들고 이 세계에 떨어졌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이미 엄청난 뭔가 휘황찬란한 뭔가의 이제 장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대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마중물을 좀 제발 줘라. 왜냐면 최근에 이제 증여 쪽에서 공제제도가 하나 바뀐 게 뭐냐면 혼인 및 출산 공제제도가 바뀌었어요. 그 혼인 전후 2년에 1억 원 주면은 1억 원 추가로 증여 빼주겠다. 그러니까 직계 비속이 이제 받을 때 원래 10년간 5천만 원의 공제밖에 안 돼요. 아주 맞아. 낮은 공제액 수준. 5천만 원으로 네. 알고 있었는데. 근데 여기다가 이제 24년 1월 1일 날 바뀔 거예요. 곧 개정이 될 예정인데 혼인 전후 2년간 이제 결혼을 한다는 전제 조건에 법률을 한다는 전제 조건에 1억 원을 주면 신랑은 1억 원, 신부 1억 원 더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1억 1원씩 받고 5천만 원씩 받으면 얼마죠? 1억 5천, 1억 5천, 3억. 네. 네. 딱 그거예요. 전세 자금이에요. 3억으로 전세. 그 이유 딱 하나예요. 요즘 너무 네. 많이. 서울은 힘들겠지만 아파트 서울 안 돼. 네. 왜냐하면 결혼 좀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출산율을 높이고자 하는 정책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랑 애 낳았을 때만 좀 줄 수 있게. 네, 출산도 2년 이후에 하면 1억 원 줘요. 제가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700억대 분이 돌아가셨었어요. 자산가가. 근데 상속세가 이제 280억 났었는데 우선은 그 납부서 받으면 이제 진짜 현타가 와요. 현타가 온단 말이 맞아요. 280억. 네. 대한민국의 피상속인들 나이가 7, 80대가 80%가 넘어요. 생각보다 고령사회에 이미 진입을 했고 그러니까 그분이 80대 후반이셨거든요. 돌아가신 분이. 그러면 4, 50대 되지 않을까 자녀분이? 딱 환갑이었어요. 60? 네. 그러니까 첫 마디가 뭐였냐면요. 와, 이걸 어떻게 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건물을 이제 팔았어요. 명동에 있는 좀 비싼 건물을 팔았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 죽으면 얼마네요예요. 그렇지. 이제 60대니까 그 받아도 할 게 없으세요. 60대 분들, 그 자산가 분들 막 돈 펑펑 쓸 것 같은데, 원래 나이 먹으면 또 자산 쓰기도 힘들어요, 사실. 막 옷 10년씩 비싼 옷, 예쁜 좋은 옷을 잘 입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갑자기 예. 사고 막 명품 사고 이러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러게 네. 새로운 것을 추구하거나 그러지 네,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딱 받자마자 하는 얘기가 나 죽으면 얼마네요. 420억이니까. 자식 생각해서. 예. 왜냐하면 자기가 그 나이에 갑자기 사업을 막 미친 듯이 하거나 그런 상황 아니거든요. 그럼 간단히 말씀드렸어요. 420억이면 돌아가시면 210억이고 또 돌아가시면 100억이다.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해요. 부자는 3대는 간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해요. 부자는 3대밖에 못 간다고. 제가 말하는 표현은 상속세가 그만큼 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요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현금으로 조금씩 주는 건 어때요? 뭐 이런 거. 엄청 많이 받죠. 많이 하죠. 네. 네, 그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분이 용인에 이제 요양병원에 계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근데 이제 갑자기 본인의 그 예금 계좌가 송파에서 계속 나가. 100만 원, 200만 원씩 출금이 돼요. 네. 그 공교롭게 며느리 계좌에서 100, 200만 원이 들어가. 며느리한테 가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포착이 생각보다 쉽게 된다. 그건 그러니까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뽑아서 이렇게 주는 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1년 내 2억, 2년 내 5억 원.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그런 내역들이 있다 그러면 그건 당연히 의심 살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얘기를 하세요. 그런 행동을 주로 언제 하실 것 같으세요? 돈 주는 거요? 네. 뭔가 내가 아프거나 그렇죠. 급박한 상황 때요. 우리 애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미리 그렇죠, 그렇죠. 한 번에 주면 세금 많이 낸다고 하니까 뭐 이러지 않을까요? 대부분 급박스럽게 많이 주는데 언제 주시냐면 막 진짜 이런 적도 있어요. 돌아가신 날에도 뽑아서 주세요. 그러니까 계좌 이체 내역이 그분이 이제 사망 진단서 보면 돌아가신 시간하고 분도 나와요. 그러니까 14시에 돌아가셨는데 10시에 뽑아가지고 준 거예요. 현금 뽑은 내역은 있는데 모르겠대요. 그러면 의심을 어떻게 사겠어요? 그 계좌를 자녀가 쓰고 있구나. 그런 이제 정황들의 의심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막 돌아가시 직전에 막 600만 원씩 막 뽑으세요. 왜 뽑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빼면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선생님 암기 4기시고 병상에 누워 계시고 그러게 위급한 상황이신데 돈을 뽑았다라는 게 과연 믿을 수 있겠냐. 정황이란 게 있지 않냐. 차라리 이런 걸 상속으로 받으시는 게 맞지. 그때 이 뽑으신 거 이거 결국은 증여로 포착될 확률이 아주 높다. 만약에 숨기려고 했는데 이렇게 걸린다. 그러면 또 뭐 페널티가 또 있어요? 증여세 그 당시 안 냈던 거 증여세 내야 되고 신고불성시 가산세 20%, 납부불성시 가산세 연 8, 9% 정도. 그다음에 다시 상속세 얹어져서 상속세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시 가산세.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 세무조사가 페널티가 많네요, 생각보다. 10주간 한다고 하니까 너무 라이트하게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되네요. 근데 과세관청도 이제 그건 있어요. 이게 당연히 거기서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막 10만 원 뺐다고 다 잡아내고 그러진 않아요. 대부분 이제 모든 세무서가 그렇진 않지만 100만 원 기준으로 좀 보기는 하세요. 근데 또 그 얘기를 한편으로 드리고 싶어요. 이제 그 질문을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자, 좋아. 자, 몰래 가져갔다고 쳐볼게요, 선생님. 막 1억을 가져갔다고 쳐볼게요. 어떻게 쓰실 거예요? 제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요. 현금 100만 원 이상 마지막으로 써본 게 언제세요? 제가 그래 물어봐요. 저도 생각을 해보잖아요. 현금 100만 원 이상 써본 게 저는 성인 되고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대한민국은 현금을 쓸 수가 없어요. 이미 구조가 그 현금을 아주 천천히 뭐 예를 들어서 식당 갈 때마다 쓰고 그거 하루 이틀이에요. 답답해서 네. 못 해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구입을 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이미 주택을 취득할 때나 토지를 취득할 때 취득자금 소명서 써야 되고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같은 전월세 신고제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소득이 없으면 1억 어디서 났는지 출처를 언젠가는 밝혀야 되는 상황이 펼쳐질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받는 건 좋아. 쓸 수 있느냐. 그 부분도 좀 고민을 해보셔라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쓸 수 있는 루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몰래 이렇게 주기가 쉽지 않겠네요. 쉽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막 다양한 말씀들을 하시는데 네. 뭐 그러실 수도 있고 기발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세요. 오히려 제가 배워요.
아, 그러실 얼마나 수도 있겠구나. 고민을 많이 네. 했겠어요. 이거 세금을 좀 안 내고 자식한테 좀 줄 방법이 뭐가 없을까. 아, 진짜, 와, 다 이거 기발하시다. 막 그런 얘기도 하세요. 막 네. 에르메스 가방을 사서 내가 네. 이걸 받으면 되지 않느냐. 아. 뭐 그러실 수도 있겠는데 어떻게든 뭔가 적발 포인트는 있을 것 같다. 많이 또 말씀하시는 게 생활비예요, 생활비. 그러니까 생활비 좀 받았다. 그러니까 현금 받은 건데 그거 그냥 나 생활비로 좀 받았다 이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100만 원 이상 금액이 되면 생활비라 보기 좀 어렵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가 대부분 성년이면 경제적 활동을 할 거잖아요. 경제적 활동을 하는데 생활비를 받을 수는 없어요. 그거는 이제 비과세 항목이 아니거든요. 피부양자의 생활비만 생활비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생활비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막 나는 이제 억울하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이제 조사할 때는 먹히지 않는다. 아, 계좌이체 안 해도 다 알아요, 그거를? 다 할 수는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현금 이체된 내역을 솔직히 자녀들도 몰라서 답답해하는 게 엄청 많아요. 그냥 아버지가 뽑은 건데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 하냐. 매월 아버지가 100만 원씩 빼고 와서 어디다 썼는지 모르는데. 진짜 그래요. 왜냐면 그렇잖아요. 현금 소비가 일상화돼 있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어르신들은 네, 그럴 수 맞아요. 있죠. 어르신분들은 이 쌈짓돈 빼가지고 내는 그렇게 하신 분들 진짜 많거든요. 약간의 틈새는 있을 수 있겠어요. 틈새가 아니라 진짜 실질적으로 그래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진짜 아직까지는 그렇게 현금을 지출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소명할 수가 없어요. 세훈사님 같으면 만약에 자녀한테 나중에 아직 아기가 지금 어리지만 나중에 준다 했을 때 현금으로 이게 좀씩 주겠다. 어떤 방법으로 주실 것 같아요? 저는 우선 태어나자마자 바로 2천만 원 증여하고 바로 신고했어요. 이게 그냥 자산가분들 이걸 바로 하세요, 그냥. 네. 증여재산 공제가 미성년자 2천만 원까지. 돼요. 그리고 성년은 5천만 원까지예요. 그러면 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누구보다 세법을 잘하는 사람인데 호흡이 10년이라 말씀드렸잖아요. 빨리 증여해주고 신고하고 그걸로 해외 주식 계좌 만든 다음에 배당이나 가치가 변동이 많이 없는 소비재주 위주로 안정적인 걸로. 저는 사줬어요. 다르네. 아, 빨리 짜야 돼, 빨리. 네. 왜냐면 지금 결국 공제라는 액수는 정해져 있고 계좌를 다 오픈해서 보기 때문에 웬만한 것들은 필터가 다 돼버릴 거기 때문에. 눈속임이 어려운데 네. 그런 거 엄청 요구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없냐, 뭐 네. 네, 이거저거 하는데. 방법이 몇 가지 있긴 해요. 이게 현금이냐 부동산이냐에 따라서 또 가치 밸류를 매겨서 하는 게 방법 많은데 결국은 저는 예방적 세금 절세가 가장 맞고 여유가 되면 미리미리 줘라. 근데 또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이제 성년이고 애가 0살인데 무슨 돈을 줘. 기저값도 없는데 좀 모르는 소리 하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유가 안 되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는 조부모님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저도 사실은 여유가 있어서 준 건 아니에요. 근데 아니까 시스템을 빨리 활용하고자 해서 준 거지. 근데 조부모님 세대들이 사실은 지금은 상속 관련된 이제 재산,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사실 60대 이상 분들이 재산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쵸. 통계적으로. 그분들이 손주들한테 미리미리 좀 줘라. 증여재산 공제 액수까지는. 어머니 아버님한테 꼭 이 영상을 좀 많이 보여드리고 제가 그래서 제 거 영상을 옆에다 틀어놓으라 그래. 인셉션 하라고. 그러니까 이거 틀리듯이 보시라고. 라디오처럼 많이 듣다 보면 생각 바뀌실 수도 있다고. 네네 그러네요. 네. 왜냐면 다 맞는 말이거든. 그렇잖아. 미리미리 줘야 돼요. 세금으로 그냥 내느니 우리 손주들 어릴 때 맞아. 해서 줄 수 있는 적법한 한도에서 주면 미리미리. 걔네들도 그게 진짜 마중물이 돼서 더 맞아요. 여러 가지 사회생활 잘할 수도 있고 스타트가 좀 달라져.